이번 이야기는 한 동네에서 들려온 이야기예요. 시청자 꼬마님께서 저에게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도 역시 현실 공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욕설을 써도 되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제도 이야기했듯이 편하게 이야기하자고 했고 그때 올려야 할 때 미처리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죠. 자, 이제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안심해도 돼요. 괜찮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점점 목소리가 떨리더니 우리 국민이 전날 이런 이야기까지 함께 나누게 될 줄 몰랐어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감동의 순간이었죠. 오를 동네 꼬마님의 목소리가 들리니까 왠지 마음이 뭉클해지네요. 아유, 다정하다. 저도 그분처럼 말을 하려고 했지만 오산에 못한 답변이었다는 게 너무나 심각했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답했죠. 이제 본격적으로 오를 동네 꼬마님이 들려주실 이야기는 키워드를 듣지 않고 전혀 몰랐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얘기일 거라 생각했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었어요. 이렇게 기분이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그 이야기가 무척 흥미롭고도 기이한 이야기가 되어버렸죠. 이 이야기는 사실 제 회사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제 동료는 머리가 깨져서 글명이 뚜껑인 형님이 있는데 그 형님이 겪은 일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당사자가 바로 똘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똘비가 들려줬는데요. 저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이 이야기는 특별히 꽃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얼마 전 그 당시 똘비는 20대 중반에서 후반으로 넘어가던 시기였어요. 그가 했던 일도 많고 저런 일도 했고 하지만 아직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돌아다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지금처럼 구인 광고가 인터넷에 올라오는 게 아니었고 가게 앞에 사람을 구한다고 써 붙이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걷고 있던 지호는 마침 일자리를 구하고 있어서 그 회사를 들어가 혹시 사람 구하세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회사 사람은 일자리 찾으세요? 라고 물으며 자리를 마련해 주었고 간단한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핸드폰을 가지고 있긴 했지만 거의 아무도 휴대폰을 들고 다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호는 집 전화번호를 남기고 일이 있으면 연락해 달라고 했죠. 며칠 후 집으로 연락이 왔고 나와서 일을 시작하라는 말에 지호는 감사한 마음으로 일자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호는 건축자재를 납품하는 회사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1톤 트럭이 자재를 싣고 지정된 배송지로 물건을 내리는 일이었죠. 일이 꽤 힘들었지만 처음에는 적응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일을 시작하면서 동료들과 나이, 학교, 지역에 대한 간단한 질문을 주고받았지만 그 외에는 거의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지호는 이 사람들이 원래 말을 안 하는 겁니다. 라는 생각을 하며 조금씩 적응해 갔습니다. 그나마 일이 지루할 때 거칠 수 있었던 이유는 창고에서 자재를 다루던 관리자가 매우 재미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40대 초반의 나이에 없고 농담도 많이 하며 지호와 함께 담배를 피우고 일이 끝난 후에도 즐겁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관리자는 회사에서 사장 다음으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지호는 그 사람과 친해지면서 회사에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고 회사에서 수습서원 제도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일어났습니다. 지호는 그 당시 일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호는 원래 급여가 100만원이라면 3개월 동안은 50만원에서 60만원 정도로 적게 받았다고 합니다.
그 3개월이 끝나고 난 뒤 일이 발생했다고 하더군요. 함께 자재를 내려놓고 일을 하던 중 어느 정도 일이 익숙해지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재를 바닥에 내려놓았는데 손을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자재가 떨어져서 창고 장님 발등에 떨어졌고 그때 그 장님이 아프다는 소리를 내면서 엄청나게 화를 냈습니다. 평소에는 벌이 변화를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차분하고 조용한 사람이었지만 그때는 정말 화가 나서 지호를 죽일 듯이 쏘아보면서 손에 들고 있던 자재로 지호의 머리를 때리려 했습니다. 지호는 깜짝 놀라면서 내가 실수를 한 건 맞지만 이렇게 머리를 때리다니 라고 생각했죠. 그 당시에는 그런 고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다는 거예요. 하지만 금소, 지호는 창고 장님에게 오를 내가 실수로 자재를 떨어뜨린 건 맞지만 머리 때린 건 너무한 것 아닌가 라고 말했더니 그 장님은 모시면서 원래 그런 거야. 그래도 내가 정신을 차리고 무거운 걸 들 때는 조심해야 사고가 크지 않으려면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라고 말하며 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머리 때린 건 내가 처리할 테니까 너는 앞으로 더 조심하도록 라고 덧붙였어요. 그날 이후로 지호는 창고장님과 더 이상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지 않기로 결심하고 오직 업무에만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여름이 다가왔고 여름이 거의 끝날 무렵 회사는 바쁜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다 같이 일을 하면서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지호는 다시 한번 자신의 역할을 확실히 해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모든 직원들이 여러가지 작업을 하면서 하나의 큰 작업을 위해 1톤 트럭을 이용해 자재를 이동시키는 일이 시작되었고 지호는 그 일에 참여했습니다. 그동안 실수를 한 번 겪고 나서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더욱 신경을 쓰며 일을 하게 되었죠. 이러한 과정에서 지호는 점차 회사의 문화와 업무 방식에 적응이 됐고 이제는 자신도 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천막을 어디에 칠지 고민하면서 석유통과 30kg짜리 가스통, 업소용 타고와 트랙을 트럭에 실었습니다. 급히 준비한 게 아니라 천천히 진행된 일이었어요. 진짜 바리바리 싸가지고 다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항상 매년 가는 양의 장소였죠. 큰 찬이 흐르고 그 옆에 텀텀한 곳이 있어 거기에 천막을 치고 놀 수 있었어요. 정말 좋은 장소였고 그곳에서 찬밥을 즐기고 옆에서 남자들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며 조립하고 여직원들은 사무직 분들이라 야채와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날 야유회에서 창고장님은 돼지고기와 탁수 그리고 여러 음식을 준비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누렁이 한 마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 차에 누렁이를 태우고 야내로 갔는데 창고장님이 너 일로 와. 바나지 준비해와 라고 말했죠. 그래서 일단 소가 올미한테 가서 따라가며 누렁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날 누렁이는 목질을 했고 그날따라 누렁이가 안 따라가려고 버티더라고요. 반대로 끌고 갔는데 옛날 시골에서 많이 했던 방식처럼 작업을 했습니다. 이건 조금 잔인한 일이었어요. 그런 행위를 보는 것 자체가 사람들로 하여금 미란을 찌푸리게 만들죠. 그런데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의 표정은 전혀 밝았습니다. 일하는 그런 걸 보고 얼굴을 찌푸렸고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돌빌은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고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와는 다른 환경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실제로 보게 된 것이 문화 충격이었다고 했죠. 그 상황에서 일이 계속 진행되고 내장과 같은 것들을 손질하기 위해 칼질을 하던 사람은 매우 능숙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마치 전문 정육점에서 일하는 것처럼 깔끔하고 정확하게 칼질을 했어요.
돌빌은 그런 모습을 보며 이 사람은 어디서 이런 일을 배운 걸까? 라며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때 못되어 술비가 그랬더니 태코만 하더래요. 그냥 뭐 뭐야 끼또야 일하면서 번호갓과 모전갓과 이렇게 음속에 고밀지고 초단지 딱 넣어가지고 끓이면 돼. 그래가지고 살코기를 썰어서 내몬 그게 수육이고 이런 살코기들을 초가림 같은 데다가 담아가지고 끓어서 내놓은 이게 탕인데 뭐 삼겹살 곰거 닭백숙 만어 그 다음에 오심 수육고심 탈이 잘 깔아놓고 소주밥 마시면서 사람들이 만 이기하고 웃고 떠들고 놀고 그러고 있는데 전현정임지 시골의 모습 이젠 날술이 정말 금심 올라왔다. 살에 근데 몰리가 따르거는 먹겠네대. 차마 이 도시 수육이란 따는 못 먹겠더라고요. 태어나서 먹어본 적도 없었고 그때 또만 근데 사장님이 끝쪽가락으로 보지면 출력을 하는 꿈 딱 집어가지고 꿀비 그 밖으로 이기겠다고 올려줘요. 그러면서 그 오리 맘매 많이 먹고 힘내가지고 일을 열심히 해야지 뭘로 또 바 타오르고 열심히 해야지 하면서 밥 올려주지대로 사장님이 예 그래서 보는데 못 먹겠대요. 진짜 못 먹겠다 해요. 그칠에서 그다야 살인 감사합니다 하고 먹고 있었대요. 먹고 있으니까 옆에서 사소가 사용 이미 주신 것을 너무 보고 있냐 재산이 해야 뭐가 가격이 하더래요. 치욕 먹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제가 잡는 거 참 안 봤는데 막상 보니까는 잘 못 먹겠네요. 한 번도 먹어본 적 없고 여기 이기했대요. 그랬더니 이 사소가 갑자기 막 욕을 하더래요. 이 뭐 쌍놈의 새끼 뭐 뭔 새끼 욕을 막 하면서 야 이 새끼야 그러면 잠은 나는 배짱이 미안이야 모발되기 웃기다 이 새끼야 말도 바로 이 새끼야 그럼 난 뭐가 돼 전화 매김이야 사람을 다 했는지 가슴 다 매기는 거야 안 쳐보봐 입이 안 넣어 무섭다 뭐라고 하더래요. 이제 떨 일이 피부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초먹기 큰 다고요. 이기했다니 실가락으로 머리로 다 때려 머리 들어요 뭐 그러면서 유혹을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그것은 노사를 안하고 마하면서 너희 씨 아까 전에 야 이 새끼야 발가락 암선보 정육점에서 일을 해야 하고 좋겠냐 너 치면 올리냐 모기대 퇴지에 금대 갈라실까 너 1점 그래서 한번 반 뭐라 하던 애가 볼 미돌이 트달떠멀까지 맞으니까 따랐으니까 인간이 하라원만이 짧아져 보는 거 넓이가 이임이야 내가 안 걷는데 네가 뭐라 그러는데 아니가 쳐봐나 이 새끼야 그러면서 멀미도 같이 맞서 뭐해요. 거미에서 두 사람이 언성이 올라가고 서로 멱살을 잡고 태그를 하면서 부식점 2까지 갔는데 그때 참고장님이 야 이 먼 새끼들 하면서 암소를 지르셨어요. 참고장님이 일어나서 두 사람을 만났고 한 손으로는 한 사람 다른 손으로는 다른 사람을 잡고 탑 비트는데 두 사람은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김이 정말 반하게 들어갔죠. 그리고 두 사람은 양쪽으로 밀쳐지면서 창문 밖으로 나갈 정도로 힘이 세졌어요. 진짜 그때는 고장이 날 뻔한 순간이었죠. 야 이 새끼들아 사장님 앞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라고 참고장님이 말하면서 사장님이 지금 이들을 차 먹으라고 쓴 돈이 얼만데 라고 하셨죠. 아니 이게 뭐 한 직권에도 아닌데 왜 이렇게 싸우는 거냐 라고 하면서도 이거 다 먹어. 다 먹고 쉬지 말고 먹어. 그리고 다른 건 다 먹어도 돼 라고 말하셨어요. 사장님은 그때 계속 이 새끼들아 왜 그래 라고 하면서 분위기가 계속 사막해졌습니다. 사수는 이 새끼들 왜 이렇게 싸우냐? 너도 똘비 나한테 사과해 라고 하면서 억지로 두 사람에게 사과를 시켰습니다. 그 후 결국 두 사람은 사과하고 야유회가 마무리됐어요. 그러나 문제는 둘이 일할 때마다 부딪히는 일이었죠. 원래 말이 없던 사람이라 결국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였죠. 그 후 그 사수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똘비 너도 사과해 라고 하면서 두 사람을 꾸짖고 그들이 일을 마친 후에 이기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음날
똘빌은 창고장님에게 어제 잘못했습니다. 남매라서 실수한 거고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했죠. 창고장님은 잘못한 건 알지. 근데 아들이 하는 일이다. 그래도 좀 참아라. 다 알겠지만 잘못했다고 하기는 좀 그렇다. 라고 말하며 금이 일이 마무리되었어요. 똘비는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며 그 상황을 잘 받아들였고 한 달 정도 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어요. 그루소, 사수는 한 달 정도 더 기다려라. 그루소에 다시 말해보자. 라고 했고 똘비는 근소 한 달 동안 진지하게 일을 했습니다. 저 사실 좀 바꿔주실 수 있나요? 라고 말했을 때 사수는 우리는 팀이 4팀인데 너 말고 다른 사람이란 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넌 좀 더 있어야 한다고 했죠. 3배를 내릴 수 없잖아. 치라요 위에서 하면 그만 조건 내가 거기로 넣어주고 신규고고 나니까 장 어쩔 수 없어. 회사 여기는 이왕 대신 부자. 여긴 회사에 돈 점심 차리고 맘 뭐라 하더래요. 잘 알았다고. 그리고 이제 일을 하는데 처음에는 눈물이 저했던 게 몇 달이 지나면서 이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지네요. 까먹어지는 건데 사람이 서로 이게 어색하게 퇴화하고 시간이 지나니까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서로 그러고 그러나 보다 하고 척 시간이 흘러서 고민했대요. 지금 정도 시기가 돼 따지고 여전히 서로 이기는 말하죠. 근데 하루는 일을 하는데 차 소익이라도 어야 돌. 이야 노프 도리오. 자기 이름을 밤하는 진짜로 몇 달 만이 돼요. 그래서 그 이해하고 대답을 할까? 1월 알바뿐이야. 왜? 들어요. 그래서 일 올라요. 주택복권 뭐 하살소는 많아봐야지 뭐 이런 전략을 한다봐요. 일 없으면 일일 좀 하야토가 전례고 이기를 하더래요. 그 사람이 생전 뭐 그런 말 나라던 양반이 그래서 본인도 화목성 외관이 좀 그랬는데 좀 참을 잘 됐다 싶어가지고 거표 모아드린댄데요. 그랬더니 이제 아버지 상상한 것 같고 3일 좀 해야 되는데 나 혼자는 조금 커가지고 일을 날 미안한데 좀 더 줘라. 내가 뭐 할 일 다우는 척 할게. 월요일에 알 돈은 됐고 알았다고 안다고 했더니 1월 알. 테러와 떼어 자기를 회사 용달차 가지고 퇴근했었으니까 산소가 용달차 가지고 자를 택으로 와서 같이 임틀산으로 향했대요. 제가 여기 위치까지 얘기를 들었는데 지가 막힌 곳이 아무튼 내가 면은 거기가 뒷포장 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은 차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된다고 거기서 좀 더 걸어서 한 15분 정도 들어갔더니 작은 묘지에 드려요. 그래서 여기 아버지 산소다 그러는데 관리를 딱히 하지 않은 것 같은 산소더래요. 근데 중장비 반한 적보다 있고 산소 옆쪽으로 살짝 숲으로 들어가니까 부더니가 안 아파져 있다 해요. 그러면서 저번에 여기 나무 하나 쓰러진 게 일시년스럽게 있어가지고 어떤 장비 불러서 남은 고 다섯 마시는 분이 마치 나무 그 좀 큰 것을 말한 거 일 주신다고 해. 해가 지고 이제 날도 풀리고 해가지고 옮겨 심으려 하는데 포크레인 일단 작업을 했는데 조금 및 작업이 잘 안 된 것 해가지고 삽질을 좀 해야 되니까요. 봐줘라. 어서 예하시죠. 하고 그 용달차에서 걷고 하던 사람들은 사다리도 놓고 3m 크기 큰 비로포를 끝까지 올라다 쓰고 작업을 진행했다고 하더군요. 구덩이 크기는 직경이 2m가 조금 못된 정도였고 깊이는 약 2m 정도 파였다고 해요. 그런데 크레인으로 파게 되면 포크레인의 끝에 이빨 자국이 남고 포크레인이 바꿔서 떨어지기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먼저 사다리를 놓고 작업을 시작했죠. 그 후 4명이 같이 작업하면서 밑에 삽질을 더 했다고 해요. 작업이 깊어질수록 점점 좁아지면서
어려움이 더해졌다고 했습니다. 그 후 똘비가 또 다른 작업을 맡게 되었고 바통 터치를 해서 일을 이어갔어요. 그때 작업이 계속해서 40분마다 반복되었고 일을 하다가 중간에 밥도 먹고 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깊이가 2m였지만 작업이 계속되면서 거의 3m 가까이 되는 깊이를 파게 됐다고 해요. 진짜로 깊이가 더 늘어나는 걸 보면서 기획이 엄청 잘 된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작업은 전문 장비로 파는 것이 아니라 수작업으로 파는 거라 점점 좁아져서 작업하기가 힘들었어요. 주위에서 수루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피로한 상태에서 다시 주변을 돌아봤더니 사다리를 올려보는 소리도 들리고 작업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한참 후 저기 타고 나는 소리가 들리면서 위에서 내려다보는 소리가 들렸어요. 작업을 하던 중인 위에서 자꾸 내려다보며 장난을 쳤죠. 그러면서 장난치지 마, 시끄러워 라고 말하며 숨든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고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던 시간에 다시 발자국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이게 어디서 오는 소리인가 싶을 정도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다시 작업을 중단했어요. 마침내 위에서 손에 큰 철통을 들고 내려다보면서 밑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을 향해 말을 했습니다. 철통을 들고 있던 그 사람이 철통을 밑에 던지며 소리를 내었어요. 그 사람이 내려다보며 너는 네 일이 반전인 좀 알면 된다 라고 말하며 철통을 여였죠. 그 소리가 너무 컸고 그 철통이 밑으로 떨어지면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정말로 그때만큼 화가 났던 적은 없었고 올라가면서 내려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철통을 내려보며 그냥 무표정하게 작업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니 진짜 100마리가 넘는 강아지들이 빠르게 움직이며 신뢰가 떨어지는 듯한 분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건강원에 들어가는 듯한 모습이었고 살아있는지 아닌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머리와 몸이 맞떨어지고 밑에는 이미 공간이 매우 좁아져서 자기 머리와 어깨 그리고 발끝까지 밀착되어 달라붙는 느낌이었어요. 강아지는 물이 올라올 것 같지 않게 몸을 비틀면서 소리를 지르며 움직였고 꼭 올라가려고 애쓰는 모습이었죠. 그때 갑자기 무언가 크게 소리를 내며 빠져나갔고 안 올라가신대요 라는 말이 들려왔어요. 그게 바로 그 일반적인 소리가 난 순간이었죠. 그 소리가 반사되어 사람들이 직거래를 하던 도중에도 그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그때마다 빛이 안 들어오는 듯한 어두운 느낌과 함께 무언가나 기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몸이 눌리는 느낌이 너무 아파서 슬려달라고 소리쳤는데 그 안에서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더군요. 그곳에서 처음에는 몸부림을 치다가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서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팔이나 허벅지에 의지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서 그 안에서 계속해서 소리만 내고 있었어요. 목이 쉬어서 제대로 소리도 못 내고 정말로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그곳에 갇힐 시간이 1시간 정도였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다 갑자기 위에서 큰 소리가 나면서 2차 마운드가 확 열렸어요. 위를 올려다보니 참고장님이 창문 너머로 내려다보면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사용하고 있던 장모장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네가 살아있냐? 라고 물어봤죠. 그렇게 저는 정말 간신히 살게 된 것 같았고 그 순간부터는 상황이 개탄스럽게 변해버렸어요. 키라리가 아들 돈이 여태 청단하더니 나무를 하나 끈 지로 가지고 밑에 내려드려
그래서 똘비는 바람으로 손으로 잡고 창고 잔이 위에서 당겨서 올라왔을 때 다시 구섬을 해서 올라오고 이렇게 앉아있을 힘도 없어 누워서 얹고 막춤을 거칠게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쉬고 있는데 잠깐 나갔던 똘비도 정신을 좀 차리고 장군 아니고 고맙다고 따고 말했어요. 다잔 5잔 덕채를 증거도 마녀 모어 말 좀 해봐. 이라 거기 왜 들어가 있었어. 그러자 똘비는 괜히다. 산소가 도와달라고 해서 왔는데 구덩이를 더 타비시키는. 아니 저 밑에 나다 첩벌레 짐 얻었고 이에 또 건다 버렸다고 그러니까 하면서 대답을 했죠. 자, 소가 귀가 한 벌씩 마음에 안 든 애들이 좀 장난을 치는 해서도 이건 장난이 아닌 것 같은데. 이라고 말하면서 이거는 차라이다 옷 일에 가복이 있잖아요. 그년 아이고 짐이 빵 물리기도 했는데 물린 곳이 지금 엄청 반지럽게 시작하는데 이거는 나 죽이려고 하는 거라고. 이건 너 지내러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면서 말했어요. 열받아. 고 얘기하니까 일단 내려가자. 내려와서 얘기를 하자. 가자. 그랬더니 이제 툴이 걸어준 대로 데려가고 있었죠. 근데 이제 청보장이 무너지면서 내려가면 병원부터 봐야지. 근래 아예 병원 가서 일단 좀 치료하고 바로 경찰에 갈 거라고 했더니 똘비가 얘야. 근데야. 일단은 내가 사수계란 이 길 좀 먼저 해볼게 라고 말하더군요. 예. 빌어주고 오빠. 이거 얘기하고자 심을 문제냐. 이거는 경찰에 신고해 버려야지. 그랬더니 사수는 일단은 똘비. 이가 이제 무턱대고 신고를 해버리게 되면 회사 입장도 있고 하니까 내가 먼저 좀 이야기를 해볼게. 그 다음에 신고는 늦지 않을 거잖아. 라고 말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 일은 아니라고. 나 신고할 거라고. 나 이렇게 못 연다고 개놈의 새끼. 내가 진짜로 내어 질골드라 할 거라고 하고 소리쳤어요. 마, 그럼 어서 내려가는데 아예 따라 탈지 반대를 한번 참고 그 소, 자에 놓지 마커로 내려고 하는데 참 고양이가 너 바보냐? 저게 뭔 암으로 타락에 직급파 가지고 그런 게 어딨어? 마음 3개라 드려. 참고 잔도. 근데 돌비도 내려가면서 제가 봐보내온 내가 참비 나무를 심는 곳인지는 어떻게 알았지 이 생각에 즐겨요 라고 말하며 풀말한 적이 없고 장우 저한테 이 생각이 들고 자기도 모르게 참고 잔을 탁 쳐다봤는데 참고 잔도 아차하는 표정으로 자기 쳐다보더라. 저희 눈이 동시에 맞춰졌어요. 근데 이게 참고 잔도 이걸 알고 있는 참고 잔도 이에텐과 그럼 내가 어서 여기서 도망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움직여지지는 않았고 눈이 딱 마주치는데 자동으로 내 손과 다리 끼기 시작하더라. 그냥 이도도 찍는데 뭐 100m를 예로 들면 15초 달리는 사람이 승자오. 3인분 투처럼 몸이 뛰어지도요. 그냥 막 뛰어지는데 집에서 참고 양이 어디라 호소를 이렇게 지르면서 참고로 예고 뛰는데 대담. 이곳도 나발이고 필요 없이 가만히 뛰다 나갔더니 참고 잔도 좀 바보 같다고. 말도려 그냥 그래서 일단은 차고 올라온 길은 아니니까 막 뛰어 내려가서 마을까지 갔는데 그 당신 핸드폰 이런 게 없잖아요. 근데 저도 그 마을을 알아요. 지금이 1020년소, 지금도 그 말은 효과가 없어요. 초터가 있어야 그 앞에 곰자나 있을까? 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일단 무턱대고 큰 길 쪽으로 막 그러다나 하는데 저는 진행 눌러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눈이 참 젊은 때 눈앞에 혁신 모르지 드려요. 그냥 그래서 어질 엎드려 쓰러질 것 같고 해가 지고 탈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데 마침 1100 같이나 드려요.
그래서 술 좀 들어 세워주세요. 아니고 작품면 끼어들어 버렸대요. 그랬더니 지금이야 뭐 그런 게 거의 없었지만 90년도 초만 하더라도 저도 뭐 그때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죠. 그 당시 우리는 운전하다가 길거리에서 차 세워놓고 멱살 잡고 말 섞을 때도 있었어요. 그때가 딱 차를 다져야 내리면서 막상 연어라서 뭐 죽고 싶냐고 하면서 오는데 그 아저씨는 멱살을 잡고 살려서 꼬노 따름 살려 폭풍 미안 일대. 옆에서 치받아 병원 좀 찾아줘라고 나 좀 죽다 살아 삼가 어시 반응 살려주라고 얘기했다. 아저씨 역사를 잡고은 아저씨도 얘 골골이란 상태로 보니까 정상은 아닌 것 같으니까 알았다고 바라고 그 아저씨가 그 인근에는 끝에 대학병원에 타자 준 거예요. 지금 차이 지역이 있는 응급실 가지고 이게 린거 맞고 하면서 엄마한테 전화하고 엄마나 아빠나 오셔서 빨리 얘기할 때요. 그러면 경찰에게 바로 신고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 경찰에 바로 신고를 안 하고 이 진에도 뭐 이야기 없대요. 그래서 민감한 좀 받고 나와서 집에 와서 직전화로 전화를 하는데 경찰에 바로 전한 게 아니고 친구랑 그 다음에 경찰학원 선배가 있었대요. 그쪽에 나나 전화를 먼저 돌려대요. 그래서 저도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전해준 형님도 이게 이해가 안 돼서 물어봤대요. 아니, 경찰에 바로 신고해야지 크로우미어 문제가 전화질하고 있냐고. 그랬더니 공감이 됐던 게 뭐냐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차 사고가 나잖아요. 차 사고가 나면 보험사에 전화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보통은 보험사에 전화를 안 하시고 이렇게 당황스러우면은 남편이나 친차를 판 저한테 전화하세요. 머리 한식 얻은 너무 당황해 가지고 그래서 이분도 경찰에 먼저 선언하기 전에 뭔가 답이 없고 당황스러워서 그 경찰 하고 있는 선배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예. 그 얘기를 하면서 당연히 선배는 한 번 신고 하라고 하더군요. 그게 어디냐? 내가 죽여버린다고 라고 말하는 선배도 있었고 그 다음에 경찰 문화는 좀 더 객관적으로 얘기했어요. 증거 있냐? 너 지금 접었다는 말고 현기증이나 그런 게 있었냐? 이에 알타고는 없다고 하니까 야 그럼 이걸 신고해도 그 사람이 모른다고 참아대는 거 아니냐 하면서 애매한 상황이 됐죠. 너 지금 치전 255원으로 날리는 것도 아니고 봐 나는 말을 하더군요. 그렇게 참 말했어요. 그 후 집으로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엄마가 전화를 받더니 회사에서 자라왔다고 글을 들어보니 상을 받았대 욕할 때 참 고장이 들인다고 했어요. 돌며 위침에 들어간 거냐 의도대로 없어 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들어갔죠. 끼끼냐 고 구조몸이 춤 올려에 끼려하고까지 깜짝 물을 떠요. 거기 이런 건다. 돌리라 잠깐 생각을 하다가 참고 자네 솔직히 말씀 주시라고 거기 나 무엇이 몰려고 단파 났다고 차소가 다르기 하고 나는 얘기 안 했었는데 어떻게 하고 벌써 마신 뭐냐고 말 한번 해보시라고 떨며 얘기했어요. 이거는 참고 자니 뭔 소리야.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지 하면서 담하고 하니까 지금 네가 업무한 거 아니냐? 나는 너한테 그런 말 한 적 없어. 네가 갑자기 염증이 시작했어 또 피하게 안 나 하며 대답했어요. 일단 미미가 내가 착한했나? 그래 참 고자니. 만약에 나쁠 사람이 있으면 지금 나한테 전화를 할 리 없잖아. 내가 뭘 착각할 수 없나 보다. 그렇게 말하며 청구 잔착 음봉을 착각한 것 같은데 순간적으로 모든 게 너무 무서워서 그랬다고 죄송하다고 얘기하니까 장보자니 몸조리하고 마음에는
나와 내가 글사수 놈은 뭐 갖도록 하든지 타자를 시키는 이대가 하나니 따짜서 일 열심히 하자 라고 말했어요. 솔비가 참고 자이기는 저기 사람도 못 다니겠다고. 아, 저거 일단은 찾아 한다고 얘기했다. 님자 오자니 그래야 이제 네가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그러면 몸 조금 가라앉으면 사직서 틀고 라고 했어요. 왜냐면 네가 그냥 무턱대고 안 나오면 우리 사람 상태가 알지 않냐. 이번 다고 해도 안 나간다고 부담으로 한다. 온 걸까? 점식으로 사직서 대고 인사하고 그래 네가 이런 거 날짜 딱 쳐보고 또 나오지. 그건 생각해야지. 모아 사내생활은 원래 그런 거라고. 깨짐이 중요한 거야. 다 해결하기를 알았다고. 그러고 한 3일 정도 있다가 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싱그럽게 아프세요. 진짜 이 짐에 올리면은 진짜 오래 지는 것처럼 아픔이에요. 화끈한데요 영초에. 그래서 난 340일 있다가 금 회사 나가서 사직서 써가지고 갔는데 사장님이 안 되셨대요. 그래서 참고장님에게 전해달라고 했어요. 참고장님이 사직서를 받으셨고 그래도 우리 귀염둥이 막내가 떠난다니까 섭섭하네. 나는 그렇다고 하셨어요. 그 사소한 농가는 그놈의 새끼는 연락도 안 되네. 뭐 하는 거야. 이 말에 나쁠 생각이 들었나 모르겠지만 연락도 안 되고 나도 이걸 신고해야 하나 고민 중에 있었어요. 그때 담배 한 개티를 피며 생각을 정리하던 중 담배 피는 곳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보니 그 당시 회사 위치는 시 도심 약간 외곽 끝쪽에 있었고 그곳에는 큰 꽃나무들이 몇 개 있었대요. 개나리 같은 꽃들이 노랗게 피면서 그곳에서 놀미야가 초꽃을 보고는 이쁘지 라고 말했어요. 예. 패턴의 꽃이 피면 연인이 손잡고 가족끼리 엄마 아빠가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게 이쁜데 약간 기분 나쁘지 않냐고 물었죠. 놀미야가 대답했어요. 항상 사시사철 처벌은 소나무처럼 아무도 거들떠도 안 보잖아. 한겨울에도 하늘은에도 항상 녹색을 띠고 있는 소나무 같은 것도 사람들이 거들떠도 안 보잖아. 잠깐 피는 꽃은 오히려 사람들을 끌어모은다. 그건 생각 안 되냐? 그래서 나는 또 사고방식이 졸업해도 흘러갈 수 있고요. 사람이 생각하는 것마다 다르니까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이라고 답했어요. 그러자 장고장이 말했어요. 봄의 꽃이 피면 사람들이 그렇게 둘러들여서 어제 내가 사람을 죽이는 것 같은 연상을 하게 된다. 얘기를 하더군요. 그 얘기를 듣고 나는 꽃은 꽃이지만 조언처 워터는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걸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때 그 얘기를 하면서 결국 아무튼 그냥 그렇다는 거고 라고 끝내고 생각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나서 가서 좀 더 생각해봐라. 내가 이사 직서는 내 책상 서랍에 넣을 테니까 다음 주 출근하면 사직서를 찢어버릴 거야. 네가 안 나오면 내가 사장님한테 점심으로 얘기할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나는 감사합니다 하고 집에 와서 시간을 보내며 회사는 당연히 나갈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었어요. 며칠을 집에서 시간을 자려고 누웠을 때 산잠이 좀처럼 들지 않더라고요. 머릿속에서 그 생각들이 계속 떠오르면서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옛날에는 이런 일이 굉장히 예의에 어긋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늦은 시간에 선배에게 전화가 와서 저는 뉴스에대해 소배 누구입니다. 혹시 전말 드리션 죄송한데 세배치 있어요? 라고 물었어요. 선배는 집이 있다고 줘갖고 집이라고 전말 죄송하다고 했어요. 근무소에도 계속해서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겸적인 혹시 내라운이 찾아와서 갖고 나올 수 있어? 라고 묻더군요. 그때 정말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갔어요. 그러니까 왜 아요? 나도 좀 하나만 전포기에 나올 수 있어? 바로 서하고
다음날 만난 거예요. 그 점을 아버지 차 값보다 와서 뭐 때문에 들다나 정대하기 알려줄 테니까 좀 가보자고 그래요. 어딜 가냐면은 분이 빠졌던 그 구덩이 사간 거예요. 네, 생각이 든 게 있어서 그래서 그냥 아기 무서우니까 그리하나고 한 솔에 낫을 하나씩 들고 거기다 올라갔더니 빠졌던 극섬에 진짜 나무 위에 숨겨져 있었더라요. 생각보다 어떤 큰 나무가 어이오를 숨긴 중장비가 몰라 겜사 10불 정도 나누거나 친구들이 떨어져요. 진짜 나무로 수건사. 근데 자꾸 돌비가 자, 뭐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래 잡고 그래서 자기는 자만 모습 와도 못하겠고 좀 악수타라고 하자. 뭔 대바대바. 무슨 그도 있어. 내게 짠했대요. 그래서 내 생각에 지금 여기까지 조금 미치는 데다 솔직히 도 써서 못보게 고용되어 돈은 줄 테니까. 내일 아침에 임보통 영은사 다지고 엽기 탐험 한파 볼래 이기를 했대요. 이제 막 순인 것 같으니까 큰형은 무섭다이기보다 속이심이 좀 이끌리는 그런 뉘앙스로 코라나서 금 임보복 이야기라 증거다 하면 더 다만 아침 임보로 사라지고 아침 8시부터 거기 밑을 가지기 시작을 할 때요. 는 아무도 옆으로 밀고 간 찬 인보들이 땅을 봤는데 멀미가 집에서 기다리는데 전화가 오더라요. 받았대요. 여보세요. 그때 그리함이 버려 야엑스에서 지금 경차로 날 놨거는 너도 제로 아빠 빨리 거기서 사수나 나온 거야. 그나 뭘 안에서 이기 옛날이든 어쩌던 이게 잘못된 사람이 나오면 이 사건은 차별 사건이 아니거든요. 큰 오주라고 옛날엔 이건 큰 사건이 뭐예요?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경찰을 돌도 체크디 더해진 거예요. 그게 나와 버리니까 이 글을 가지고 이건 뭐 때문에 어딜 봤냐. 그래서 뿔비 얘가 파라고 했다. 뿔비 어디냐. 도쿄에서 맞춰 날된 거예요. 그래서 뿔비가 경찰서로 갔고 조사를 받고 하면서 참고장 얘기부터 해서 싹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영장을 들고 뭐 하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당연히 영장을 들고 가야겠지만 일단 경찰에 붙잡은 없고 조금 신문학년 그런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당시에는 일단은 발이 왔대요. 그냥 창고잔을 점찬히 가지고 근데 다른 창고잔은 꼴몰이가 안다고 따고 산수계랑 연락하라고 지금 사태 보고했는데 전화가 안 돼가지고 나도 다 빠받은 찰나 왜 날 붙잡고 얘 아니냐고 나도 한 거예요. 근데 똘비가 머릿속에 얘가 딱 스출 진학이 있었거네. 이미 그 조사받을 때부터 얘 창고 잔다 끌렸단 얘기 듣고 똘비가 정관한테 같이 창고 등 가자고 그래가지고 창고로 가운데 똘비가 뭘 생각하고 갔던 거냐면은 차고자 있으면 책상이 있어요. 책상 밑에 서랍을 열면 나무 한이 하나라 있대요. 그 나무 한이 자기가 창고 잔이 없을 때 살짝 열어봤는데 이게 뭔가 하고 넘겼던 건데 생단이라 드려. 그게 뭐냐면 근 그 다음에 우리 글생 재질로 내가 지고 이빨이 심고 있죠. 예. 이런 것들이 한 움큼 그 나무 안에 들어 이 땅의 지역이란 거예요. 그래서 경찰과 가서 그거를 뺏어준 거예요. 경찰한테. 근데 이게 그때는 잠겨 있어서 빠로라고 그걸로 막 새로 된 책상 챙겨서 막 뜯어가지고 그걸 뺏었대요. 예. 그랬더니 경찰이 그를 받아들일 딴 갔는데 그 당시 DNA 검사 이런 거는 찬압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죽은 자수 이빨하고 이 함에 들어있던 거고 수냉 재질로 된 거란 예치 않으니 하나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직접적인 증거라고 볼 수 없지만 경찰이 이걸로 뭐 어찌됐건 몰아놨는데 아무리 신고를 하고 또 신고를 해도 그냥 모르쇠로 일관을 하는데 228까지 나온 와중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금리만 그렇게 한쪽에 모아 먹고 있는 이기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집까지 털었는데 집에서도 뭉치로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털어라 털어라 하는데 나는 모른다. 금인 어디서 마냐? 그래서 다시 지승고 뭐하러? 걔 잘못이야. 이렇게 전 계속 흘러가고 있는 중에 없던 거예요?
예. 근데 경찰이 이 팔까지 맞는 걸로 치워볼 심한해 하니까 어차피 너희 아이 사 매기 하지 마라. 알아서 검찰에서 부정할 거니까 판사님이 판단할 것이고 너 이기하지 마라. 라고 상관없다고 말기 협박을 하니까 똘비랑 전화통화만 씁시다. 놀이랑 전화통화하고 내가 뭐 이기할 것은 이기하겠소. 이렇게 이기했나봐요. 요니까는 현참 안돼. 또 집으로 전화가 온 거예요. 똘미를 받으니까 참고 자니 전화통화 한 번 했어. 많았는데 전화통화 한 번 해주시면 안 되냐고. 조금 많이 힘들겠지만 한 번 해주시면 되냐고. 요 똘비라 알았다. 전화통화는 이 건을 맞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전화할 때 딱 올더라고요. 하니까요. 잔고자니 이름 돌리 아안을 드려. 우리 예전 구정엔 이번 봄 꽃임 여기서 지는 것 같다. 다음에 꽃이 필 때는 조심해라. 이마, 꽃을 타러 용. 이 말을 하고 오를 그리고 18년을 만화쳤다고 제가 전에 들었어요. 17야구어. 그리고 차단이 흘러서 이 똘미가 이런 일 저런 일 하다가 2000년도 초반에 3년 정도 차를 받았었어요. 1000년 정도 차를 팔고 그 다음에 차별 식단을 하나 오픈해서 얻게 하는데 이 차를 팔 때 이 뚜껑 형님하고 좀 친해져서 떤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차별 식당을 오픈했을 때도 뚜껑 형님이 거기 가서 밥도 먹고 술도 먹고 놀았었다고 이더라고요. 근데 17년을 사는데 27년이 거기가 될 때쯤 같이 친하게 지냈던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어디로 간지를 모르는데 급하게 가게 정리하고 떡떡 오더라고요. 자, 이 지역을 떠났다고 하는데 그 시기가 딱 17년 월지 봤는데요. 그게 갑자기 실종된 건 아니고 자기가 누울 만한 의미를 갖다고 울고 누군가는 치파적으로 갔다고 하는데 뭐 찾을 길은 좀 없나 보더라고요. 연락이 안 된대요. 그렇게 해서 이 지역을 떡떡 울더라고요. 아무래도 다음 꽃이 필 때가 되니까 그 지역을 뜬 거이지 않을까? 일찌감치 다들 지집을 할 뿐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논리가 이제 그 일을 줬고 또 참고 잘만 여러가지로 이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단차라고 그 전에들은 이기가 있는데 살인 사건하고 실종 사건하고는 다르잖아요. 사고교 아예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살인 사건이었다면 그건 경찰 유력 이막 트림 이내에 가지고 그 사건을 해결하고 증거를 찾으려고 눈이 빨리 이기만 실종 사건은 사실 그렇게까지 안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실종하고 사람이 좋은 건 한껏 발자 이래요. 잘 생각해보세요. 그 보험에서 그게 있대요. 보험에서 7종이 되어서 5년이나 지나면 좋은 걸로 차례로 해서 보험금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그 뚜껑 이매즘 얘긴데 그래서 이게 직접적으로 참고 잔이 풀지 않았지만 다 경찰분들 그때 주었던 구매까지 똑같이 믿기는 게 뭐냐면은 약간 이제 찰도 그런 일을 하는지 아니면 본인이 기분 나쁠 사람을 잘못되게 만든지 모르겠지만 그냥 조용히 사라지게 만드는 건데 사라지게 만드는 방법이 참 기상천외했던 게 사람을 그냥 야산에다 묻으면 비가 오거나 아닌 짐승들이 거의 반대요. 그래서 이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깊이 구덩이를 타고 넣고 묻고 위에다 나 물으시는데 그러면 나무가 자라면서 사람을 영양분으로 잘 자라는데 잘 자라면서 우리가 치올령 이루실 되지 않게 참아주는 역할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조금 기상천외한 괴담 같은 얘긴데 실제로 그 사람 제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 벗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마침 천변에 어찌 갔길래들은 얘기가 생각이 나서 뭐 한번 꽃집 들어가니까 귀에 못이 근육이에 이 예짐소에 마치 매칭이 되더라고요. 와, 그 꽃잎 얘기랑 덧꽃을 보니까 봤다. 금이 이기 생각나더라고요. 이 옷을 일은 아닌데 와 저도 좀 기상천외했어요. 언니 뭐가 이쁘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팍고 피트 모일수 가져오고 팍지시로 뭐 있는 거 아냐. 모일 커진 얻을 수가 없다니까요. 언 나무 밑에 먹었나 오것까진 모르겠는데 팍벌 얹어 거 맛 그러면 왜 죽였는지
그것 임고만 해요. 9.9조 매 그리고 먹어? 그거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이 뚜껑이 손님하고 전호 그런 비슷한 얘기했는데 이게 예추할 뿐인데 이 통영도 이똘 그리하고 이기한 적이 취했을 것뿐인데 참고 잔하고 사수하고 한 팀이 어찌 않을까? 둘이 근데 사수라 어떠한 산을 넘고 물을 어겼던 거이지 않을까? 그래서 꼬리가 밟혀서 잡히게 생겼으니 채꼈던 거 아닐까? 아니면 투리가 좀 있었던 거지 않을까? 알 수 없어요. 그 진실은 저도 그냥 그대로기 때문에 어떤 느낌 잘 알겠어요. 이 동네 꼬마님이야. 기간 업로드가 돼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왜 이 글 참고잔이 그렇게 사람을 줄였을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꼭 여러분들의 생각을 안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양한 의견이 날 수 있으니까 동네 꼬마니면 때문에 이제 맘꽃이 아이뽀 다 이렇게 해서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팥꽃 밭이 꽃구경다요. 니뇨사 꽃을 공연다. 아래 뭐가 있을까 있는 새. 그 밖에 안 될 것 같다. 감사합니다. 왔습니다. 감상단의 다운호 올해다 그렇게 하면 오늘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 삼식전 임산 밭밖에 아닌 것 같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생각 대체 왜 그런 행동을 했고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꼭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희 여러분들 이제 꼭 구경 가실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